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확인할게요. 다우지수 하락을 제한하는 흐름 정도 나왔습니다. 도지형 캔들이 나왔다.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거래량도 좀 늘었고요.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 살짝 확대해서 보면 그냥 횡보한 거죠. 그러면 이 두 개 합치면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두 개를 합치면은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죠. 둘 다 도지형이죠.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은 뭐 이틀치를 합쳐야 되는 거고 다우는 금요일 날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둘 다 도지형이다라는 거. 추세가 아래로 내려오다 반전될 수 있는 캔들 정도가 나왔다. 거래량도 있다. 자, 미국은 오늘은 휴일입니다. 준디스데이. 이게 노예 해방일이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어서 이상하다. 이게 뭐냐 했더니 마틴 루터 킹 데이 같은 경우도 알고 다 아는 인디펜던스 데이도 있고 다 아는데 뭐냐 했더니 바이든이 만든 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봤네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휴장이다. 자, 휴장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좀 쉬어야 되는데 연준 주요 인사들 FOMC 끝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할 거다, 연설할 거다 말씀드렸죠. 매파적인 발언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랑 이제 애틀란타의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더 강하게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비둘기파적 발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리블랜드의 메스터 총재나 캔자스티의 조지 총재 같은 경우가 좀 비둘기파적 발언을 하고 있다. 자,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양쪽 갈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밤에 매파적인 의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세인트루이스의 블라드 총재, 제임스 블라드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얼만큼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거 봐라. 내가 올해 말에 3.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자신감 넘쳐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금리 인상 기조가 강해지는데 블라드 총재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내년에는 금리 인하도 고려할 수 있다. 매파적인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빠르게 올라간 만큼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면 금리를 살짝 내려서 경제도 안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 사람이 무조건 금리만 올리자, 무대뽀로 올리자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 지금 닥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그 다음에 또 빠르게 또 경제가 만약에 혹시나 뒤로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라면 빠르게 안정시키면 이거 그 경제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이 매파의 끝판왕인 블라드 총재가 강연을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미국장이 휴장이면 보통은 오늘 같은 경우 경계감은 좀 보여도 쉬어가는 좀 무난한 날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만 2%가 밀렸습니다. 유럽도 오르고 있고 중화권도 좋았고 한데 우리가 기술주들 중심으로 밀리면서 이제 뭐 일본이나 대만이 뭐 짱짱해서 아침에는 짱짱했었는데 우리가 끌고 내려온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가 좀 주범이었다, 아시아락의 주범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부터는 좀 반등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주초에 좀 뭐 경계감 보여도 반등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양치기 된 거 아니냐, 양치기 소년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지난주 목요일까지 긍정적인 수급 다 만들어 놨다는데 금요일 날 마감에 뭐 했죠? 콜옵션을 대량 매도하면서 한 150억 정도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콜 쪽을 막아놨다. 그리고 위쪽 상단도 2,500 정도에서 막아놓는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 흐름이었죠. 오늘 못 올라가게 막는 흐름이었죠. 그런데 못 올라가게 하는 거지 하락에 대한 수급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또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니까 뭐 오전장에도 한 12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고 콜옵션을 다시 채워 넣었죠. 금요일날 매도했던 콜옵션을 다시 채워 넣었단 말이에요. 상승 포지션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를 어디까지 열어요? 2,500이었는데 2,500 한 30 정도까지는 열어놔요. 그러면은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2,600 아래쪽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는 다시 복구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수 이렇게 밀어놓고 뭐 했어요? 하락 포지션 청산했죠. 풋옵션 청산했다. 장중에 선물 7,000계약 넘게 매도했는데 마감해 보니까 어때요? 7,000계약 다시 다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주식 장중에 2,200억 넘게 매도를 했었는데 마감해 보니까 어때요? 한 700억 정도는 다시 되사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장중에 눌러놓고 마감에 다시 되사는 이런 모습 요즘 많이 보이는데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중에 눌러놓고 하락 포지션 청산하고 다시 끌어올렸다. 장중에 눌러놓고 하락 포지션이 유지되면은
하락 포지션을 늘리거나 하면 문제가 되는데 눌러놓고 아래 하락 포지션 청산, 상승 포지션 구축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 오늘 밀린 건 기분은 나쁘지만 그리고 뭐 2,400포인트 깨졌다 뭐 이러면서 뭐 앞으로 뭐 추세적으로 하락이다. 글쎄요.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수급이 이런데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최근에 매도를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그리고 보통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콜옵션을 매수를 하면 이걸 누가 받아줘요? 콜옵션 매도하는 거는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받아주게 됩니다. 근데 오늘 뭐예요? 기관도 지난주 목요일도 말씀드렸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만 위로 못 올라간다, 아래로 강하게 내려간다라는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만 아래쪽 포지션, 공포감이죠. 이게 목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는 그럼 이번 주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2,500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더 가느냐는 이제 포지션을 또 봐야겠죠. 2,500 위쪽으로 일단 올라온 다음에 보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반등 나온다라는 건 변함은 없는데 뭐 여기까지 간다라고 뭐 시장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일단 기술적 반등인데 일단은 올라온 다음에 숨고르기를 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중 바닥을 찍을지 아니면은 기존 거랑 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와서 역해된 숄더를 찍을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해된 숄더를 찍을지 이건 올라가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들 수급이랑 살펴보면서 적어도 외국인들이 지금 여기서 쭉 밀어내리면서 옵션 동향으로 본인들이 단기적으로 손실을 볼 필요는 없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흔든다고 해도 손실 보지 않게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하는데 내가 손실 보면서 베트남을 무너뜨린다 그러진 않죠. 베트남을 무너뜨리던 베트남을 활성화시키던 내가 투자한 돈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게끔 적어도 수익을 볼 수 있게끔 하는 포지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물이라도 대량 매도 7천 계약 매도한 것 중에서 한 6천 계약 들고 갔다. 그러면은 얘네가 선물로라도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옵션을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니죠. 선물 매도도 안 가져가죠. 거기다가 기관이 또 방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기관 또한 외국인하고 같은 포지션이죠. 굉장히 드문 상황입니다.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같은 포지션 가는 건.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코스피는 뭐 반등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거 이번 주에 반등 가능성 충분하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실망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에 갔다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실망했다. 핑계거리는 이런 거죠. 자, 대형 M&A는 아니어도 시설 투자 같은 경우는 아니어도 이런 진행 사항이 궁금하다 이거죠. 그럼 얘기라도 좀 해주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없었다 이거예요.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 해놓고 사장단 모아놓고 8시간 마라톤 회의나 하고 있고 궁금하다는 거죠. 왜 우리한테 안 알려주냐. 너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ASML도 방문했는데 너네 노광 장비 추가 확보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기술주가 그래서 다 같이 밀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히가스라고 하죠. 히가스는 뭐 흔히 들을 수 없는 건데 이제 뭐 아르곤, 헬륨, 네온 같은 이 6가지 가스 쪽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를 러시아에서 비우호적 국가에 수출 제한을 한다. 우리나라는 비우호적 국가죠. 그러니까 기존의 가뜩이나 뭐 네온이나 이런 쪽으로 문제가 아르곤이나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수출 제한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또 이제 뭐 대성산업 같은 게 그러면은 이제 반사 이익 얻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이 겹쳤습니다. 루머가 이건 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로 삼성전자가 뭐 엄청 어려워지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하반기에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니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같이 밀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카카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러면서 지수를 찍어 눌렀다라는 거. 장중에는 뭐 선물 7,000개 이상 매도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로 눌러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를 악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CFD 물량 같은 경우가 또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용이 꽤나 줄었죠.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얘기하니까 QSI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차세대 반도체 물질인 이제 트랜지스터 전자소자 개발에 오늘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또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메타버스 관련주이기도 하고 뭐 재밌는 종목이죠. 그래서 기술력은 과거부터 있다라고 누누 2016년부터 말씀드렸는데 한 번씩 이렇게 반짝반짝 올라오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고려산업이나 뭐 KC피드 같은 종목이 식량 관련주 쪽으로 순환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면은 뭐 마니커라던가 이런 종목들 최근에 좀 휴식한 종목들 밀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관심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 왔습니다. 마니커라던가 뭐 푸드나무 같은 경우도 뭐 금요일 날 올라왔다가 오늘 쓱 쳤는데 올라올 때 거래량 탁 실어놓고 저항 부딪히고 오늘 거래량 없이 밀렸죠. 이런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뭐 한국 맨널티나 뭐 우양 같은 경우도 충분히 휴식하고 있고 이런 종목도 순환매 좀 노릴 수 있다. 자, 그리고 수단매 쪽 하면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도 뭐 식량 관련주 얘기했으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쪽 한번 볼 수 있겠죠. 현대 에버다인 오늘도 10,000원 돌파 시도했는데 돌파는 실패했습니다. 저항을 계속 건드려주는 건 좋아요. 그래도 거래량도 양호하고요. 나쁘지 않다. 적어도 21선은 올라탔다라는 건 나쁘지 않다. 재건 관련주들이 요즘 괜찮죠. 그래서 뭐 현대건설기계라던가 아니면은 오늘 뭐 데모나 해인 이런 쪽 휴식이 나왔는데 얘네는 먼저 반등 나온 다음에 저항이 계속 11,000원 구간 이렇게 계속 부딪히고 있죠. 여기를 넘어가면 21선까지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저항하고 같이. 넘어가면 새로운 시세 다시 한번 만들 수 있고 여기 못 넘어가면 한 차례 급락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기계나 데모, 해인 같은 종목들 보시면 되겠죠. 이런 쪽으로는.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 중국의 시노팩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반사이익에 대한 뭐 기대감 나오면서 오전장에 올랐는데 뭐 시장이 이 모양이니 다시 한번 윗꼬리 달고 밀렸죠. 오늘 이렇게 21선이라도 좀 올라탔으면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왔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히림은 새만금 해양레저 복합단지 사업의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뭐 코엑스도 설계하고 했던 뭐 기업이기 때문에 히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 뭐 그런 쪽 설계나 이런 쪽으로 기술력은 뭐 충분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증권이 이제 우리금융에서 인수 가능성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차례 올라왔었는데 인수설 부인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내일 드디어 이제 누리호가 발사된다라고 합니다. 뭐 강풍 때문에도 밀리고 뭐 발사할 때 센서까지도 좀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또 밀리고 했었는데 이제 뭐 산화제 탱크의 뭐 레벨 센서 같은 경우 이런 점검 같은 경우도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은 오후 4시에 발사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발사 돼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뭐 한국항공우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주부터 시작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AP위성, 세트레가이 뭐 종목은 많죠. 이런 종목들 이제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다. 성공하면은 긍정적인 흐름일 거고 실패하면은 부정적일 텐데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공하기를 기원하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이번엔 꼭 성공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뭐 2400도 깨지고 뭐 언론에서 하방에 대한 우려감 고조시키면서 뭐 2000도 깨지는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코로나로 급락했던 2020년 돌아가 보면은 이때로 돌아가 보면은 이때 급락할 때 뭐라고 그랬죠? 1400포인트 갈 때 1400포인트 갈 때 더 내려간다. 반등 좀 나올까 뭐 1600 가니까 1609분 가니까 이제 여기가 끝이다. 반등 끝이다. 1300 깨고 900포인트는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1700 가니까 또 그런 얘기 나오고 1800 가니까 또 1900 가니까 또 계속 그런 얘기 나왔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내려갈 줄 알고 레버리지 한번 쭉 밀리니까 공포 구간에서 계속 아래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인버스 레버리지 하락하면은 2배 수익이 나는 상품. 하락 상품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베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3000포인트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갔습니다. 3300까지 간 거는 그 후에 조금 지나서 갔으니까
3,000포인트 위까지 다이렉트로 갔죠. 모두가 하방을 보고 있을 때 부양책으로 올라왔죠. 이거는 부양책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3,300 가니까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뭐 4,000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4,000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올라가면은 이제 저도 한 3,400에서 많이 간 3,600까지는 봤었는데 거기서는 더 못 가고 다시 밀려 내려왔다라는 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2,400을 깨니까 뭐 2,000도 깨져야 되니 뭐 코스닥은 뭐 500포인트를 가서 뭐 400포인트를 가야 되니 500포인트 깨지고 400포인트대를 가야 되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포와 환희가 고조되는 순간, 그 순간은 뭐가 등장해야 된다? 역발상이 등장해야 된다. 역발상의 구간이에요. 남들이 공포 가질 때 매수해야 되고 남들이 환희할 때 매도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은 그게 왜 어렵냐면은 지금은 종목을 들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은 아무리 멘탈이 좋아도 사실 버티기가 어려운 시장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등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수급 동향이나 분석하면 반등은 나와요. 이 분석 손해 보면서까지 얘네가 시장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포지션 하락으로 잡아야죠. 내려가도 제한적으로 좀 내려갔다 금방 올라온다고요, 이건. 손해 보면서까지 그런 짓거리 안 해요. 얘는 수익 보려고 우리나라에 투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좋아 멘탈이 좋아도 버티기 어려운 시장이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등이 좀 나오면 요 정도까지는 올 수 있다고 하니까 2,530이 현재 수급이면은 2,550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겠죠. 그러면 2,550 정도 왔을 때 여기서 줄일 거냐, 그러니까 내 종목들 교체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은 종목이면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의심이 간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희와 공포가 고조되는 순간, 그 순간은 역발상이 필요한 구간이다. 지금 같은 경우에 언론에서 뭐 경기 침체니 뭐 그런 뭐 앞으로 계속 친저가 갱신할 거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시장은. 이해되시죠? 그렇게 나온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등이 좀 나오면은 이제 그런 의견이 요 정도까지 나오고 요 정도까지 나오고 여기까지 나와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끝이니 여기가 끝이 과거처럼. 물론 이번에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정책이 나와야죠. 무작정 올라간다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저렇게 수급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바이든이 뭐 정책 내놓지 않겠느냐. 중국 대중 관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우디 건너가서도 좀 이제 선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늦었어요, 사실. 바이든 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인플레이션을 바이든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는 안 됐을 텐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지금 굉장히 다급해요. 연로하신 분이라서 좀 느긋하게 가려고 했는데 이제 다급해졌단 말이에요. 압박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저랑 같이 체크하시면 돼요. 6월에도 가능성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제니 옐런 재무장관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대중 관세 인하 같은 부분은 이제는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때가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요. 빠르면 뭐 이번 달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켜봐야겠지. 이번 달이 하든 다음 달이 하든 뭐 사우디 가서 뭘 해오던 뭔가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뭔가 바이든도 노력을 해야 된다. 연준에 그냥 밀어놓고 통화 정책만 가지고는 공급망을 그냥 해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영상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